최강 시사.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최근 이슈 난방비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예, 작년에 가을에 인터뷰하고 좀 뜸하셨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예. 원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 그 관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하신 건가요? 집무실이요. 예. 집무실에서. 집무실. 예. 예. 뭐 맛있는 거 나왔던가요? 굉장히 소박하게 나왔고요. 한식 일반 가정식 백반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된장찌개 뭐 이런 거요? 네네. 그 유명한 계란말이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때 그런 요리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정해진 코스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랬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제 자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UAE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영국도 120억 불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예.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순방 성과를 이제 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당 이야기는 안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 회동이었기 때문에. 미리 잡혀있던 날짜라서 예. 나 대표에게는 나온 적이 없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3월 8일 날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때는 대통령께서도 좀 참석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걸로 그러면 된 거예요?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 지도부에서는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마 참석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논의할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특별히 당부한 게 없을까요? 전당대회는 전부가 화합해서 앞으로 당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당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참석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특별히 개인 어떤 특정 주자나 그런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이 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지금 최고위원 하마평에 거론되던데 출마하세요? 저도 이름이 가 있고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훌륭한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지금 그런 입장을 숙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 또한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름이 가 있다는 게 언론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질문을 했을 때 최고위원이든 출마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당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또 원내에 계신 우리 지도자분에 해당되는 분들도 다들 그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난방비는 사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 차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원가하고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정부 때 가스 요금은 1년 반 이상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번인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한 부분이 38%인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도입 단가는 국제적으로 LNG 그 가스값이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예. 38% 정도밖에 안 올렸거든요. 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내지 4배 가까이 그 국내 가격을 올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가격이 또 국제 도입 원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LNG의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거는 사실이지만 LNG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뭐 다 장기 계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가격이 그 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환율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 양쪽이 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현물 가격은 당연히 급등을 했고요. 예, 급하게 맞습니다. 이제 사야 되니까 예. 대개 이제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 달 앞서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앞서서 거래된 그 자체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3월부터 계속 올라왔었어요. 누적적이었다. 누적적으로 예.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국내 그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그대로 이제 미수금 형태로 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예. 이런 단가 인상 부분도 일부 있지만 최근에 단가는 작년 11월 달인가 마지막까지 했을 때 별로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스 사용량은 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 사용량이 좀 많이 늘었다. 네, 아마 예. 저쪽에 정부 측에서 정확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작년 11월 달에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해서 2도 이상이 높아가지고 역대 최고 4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 12월 달은 평년 대비 2.5도 이상 낮아가지고 이게 역대 최저 4위입니다. 그래서 11월 사용치를 12월 달에 냈을 때는 그닥 부담이 없었는데 12월 사용치가 굉장히 12월 달에 추웠기 때문에 난방 일수도 많고 사용량이 늘어서 그게 1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이 일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량, 사용 일수 이것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은 한 2배 정도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원석 수석 부대표가 정부 제가 알기로 이제 최고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완전히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누적적이라는 그 말에 다 함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사실 계속 그렇게 됐고 윤석열 정부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10배나 올렸는데 또 그 정도로까지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가 없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그때 정기국회 때 그 한전에서 그 부채가 많이 쌓여가지고 30조 이상이 쌓여 있죠. 그래서 맞아요. 회사채 한도를 확대를 하자 하는 법을 냈는데 예. 그것이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나와서 반대 토론을 했을 때도 예.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하면서 에너지 요금 전기 가스 요금을 일시에 대폭 인상해야 된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적으로 도입 단가가 계속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내 매출 판매 가격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금년 1, 4분기까지는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거죠. 왜냐? 에너지 요금이 서민들의 민생에 굉장히 크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단 금년 겨울까지는 가스 요금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 누적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쌓였다는 게.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반응을 할 때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가스비가 올랐는데 이것도 또 남 탓하네.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어떤 그 발언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2021년 이후에 1년 반 이상 그 요금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아마
작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해서 아마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보다도 해결책. 당장의 해결책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난 아마 설 연휴 직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부터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인가요?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때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15만 원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30만 원 이상에서 2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바로 그런 조치를 그동안에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160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는 가스비의 할인 폭을 기존에 이제 9,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할인을 해줬던 걸 18,000원에서 72,000원까지 2배로 올리고 또 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여기에 한 117만 가구든가요? 118만 가구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발표를 이미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가구 수를 생각해 보면 뭐 한 1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아직 현금의 압박을 느끼는 가구 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한 1,000만 가구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좀 해보자. 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자. 뭐 또는 횡재세를 걷자. 30조 추경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어젠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상위 20%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주자. 그리고 재원을 확보를 해서 경제세를 도입하자. 그런데 둘 다 굉장히 신속하게 시행할 수도 없고 현실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80% 국민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려면 코로나 때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횡재세 같이 이렇게 세금을 신설하는 것도 횡재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외에 현실적으로 횡재세라고 하는 세금을 만들게 되면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인 횡재세, 그다음에 지급하겠다는 80% 국민들에게 지원금 주겠다는 세출 부분, 양쪽 다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횡재세 이게 웬 말이냐. 대장동 불법적인 수익 있지 않습니까? 428억. 그것이 바로 횡재 아니냐. 그럼 그것을 국고에 헌납을 해가지고 에너지 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횡재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입니다. 내일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 쪽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또 이제 수사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아무튼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체포 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민주당 측에서의 그동안의 대응을 보면 당연히 이제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 이런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보궐선거에 인천에 나가서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되고 당헌도 거치고 이러면서 겹겹이 방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1월 달에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없는 달 아니겠습니까? 국회 법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바로
바로 지금 임시국회를 좀 열어놓고 사실상 지금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보면은 방탄국회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이런 그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